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아주 조금만 구설수에 오른다 싶으면 아주 그냥 개떼처럼 달겨들지 않아요? 무슨 피라냐 떼처럼. 특히 좀 잘 나간다 싶은 연예인이 꼬투리 하나 잡히면 볕 좋은 날 이불 털듯이 아주 그냥 연예인들 이슈야 뭐 늘 그래왔던 일이긴 한데 요즘은 뭔가 한 놈만 걸려봐라는 느낌이랄까? 좀 심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수평폭력입니다. 이것은 프랑스 국적 흑인 정신의학 의사 프란츠 파농의 정신분석학적 연구로 인간에게는 강자로부터 수직폭력을 당할수록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려는 수평폭력 심리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는 1925년에 태어난 정신과 의사로 평생을 인종차별과 식민주의에 맞서 싸웠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군의 자원 입대, 조국 해방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동전 이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프랑스인이 아니라고 조롱받는 현실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인종차별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의사가 된 파농은 프랑스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흑인의 독립운동을 위해 알제리로 이주했습니다. 알제리에 정착한 파농이 처음 주목한 것은 알제리에서 폭력 사태가 매우 빈번하고 그 내용도 충격적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14시간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천막에 돌아온 알제리인이 옆에 천막에 아기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죽이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알제리를 식민 지배하던 프랑스인들은 알제리인은 선천적으로 저열하고 폭력적이며 이유 없이 살인을 하고 범죄 성향이 강하다는 논리로 알제리의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깜둥이는 원래 폭력적이다는 인종차별적 선전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파농은 자신이 1954년에서 1959년에 환자들의 치료 기록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악선전에 반격했습니다. 반론의 요지는 알제리 국민들이 폭력적인 이유는 바로 프랑스인들이 가하는 수직폭력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파농은 폭력을 수직폭력과 수평폭력으로 구분했습니다. 수직폭력이란 위에서 가해지는 폭력으로 지배자가 행하는 폭력을, 수평폭력은 서민들끼리 휘두르는 폭력, 즉 피해자끼리 치고받는 폭력을 말합니다. 파농에 따르면 서민들은 프랑스 제국주의자로부터 받은 수직폭력 때문에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곤궁이 서민을 더 폭력적으로 만들어 수평폭력을 휘두르게 합니다.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죽이고 두들겨 패는 방식으로 수평폭력에 대한 분노와 고통을 푼다는 주장입니다. 이 새로운 폭력론은 현대 정신의학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편 파농은 알제리에서조차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백인 환자에게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을 강력한 열정으로 이겨냈고 알제리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농은 알제리의 독립을 3달 앞둔 시점인 1961년 12월 36세의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사망합니다. 수평폭력을 없애기 위해 수직폭력에 맞서야 한다는 파농의 주장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배계급이 수평폭력 본능을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할 줄 아는, 즉 지드라드 게이득인 수평폭력이라는 개꿀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평폭력을 부추겨 이간질을 잘 시키면 자기들에게 날아올 화살을 그들에게 그대로 되돌려주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갈등을 심화시켜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지들끼리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게 내버려두면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러한 수평폭력을 개꿀템으로 활용한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패권 전략,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이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미국의 패권 전략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중국과 한국에게 버프를 주고 중국이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일본과 대만에게 버프를 주는 식으로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을 적극 활용해서 부상하는 국가를 억누릅니다. 혼자서만 짱먹으려. 두 번째, 2016년 6월 24일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린 브렉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렉시트란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과 탈퇴를 뜻하는 엑시트라는 단어를 합친 말로 영국이 국민투표로 유럽연합을 탈퇴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영국 보수파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 국경을 너무 쉽게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랍의 가난한 난민들이 유럽 대륙을 거쳐 영국의 무더기로 건너와 일자리를 빼앗는 바람에 영국 서민이 일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고 아랍 난민이 영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당시 영국은 소득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이 말에 혹한 가난한 영국 국민들이 열광하며 자신들의 가난을 아랍인 탄압으로 풀려 했습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아니 너네가 가난한 거 걔네 쫓아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뜯어말렸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영국 서민은 수직폭력에 맞서는 것보다 아랍인을 쫓아내자는 선전에 더 끌렸기 때문입니다. 수직폭력이 아닌 자기보다 못한 약자를 쫓아내는 수평폭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럽연합 탈퇴 후 영국의 경제는 시티 오브 런던으로 불리는 금융자본의 전적인 지배를 받았으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 당선입니다. 브렉시트가 일어난 해인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로 불리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오랫동안 월가 금융자본과 대기업으로부터 착지당해 가난에 몰린 미국 서민에게 트럼프는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 멕시코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워 쫓아내자 라고 주장했고 이런 자극적인 말에 의외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경선 초반부터 한 번도 선두를 내놓지 않은 채 후보가 됐고 본선에서도 힐러리의 강냉이까지 완벽하게 털어버리면서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입만 열면 쌉소리를 하는 천박한 모습은 대통령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언제든 폭력을 휘두를 준비가 돼 있는 미국
국민들의 수평폭력 심리를 자극하는 데 성공한 거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안타깝지만 늘 현명하게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두들겨 패는 행동으로 감정을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파동의 지적대로 수평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서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적 환경에 있으며 그들이 맞서야 할 상대는 자신을 착취하는 수직폭력입니다. 파동은 수평폭력의 원인이 가난이라고 확신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난을 없애는 길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는 너무 쉽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경제 구조를 결정하는 수평폭력자들과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런 대단한 명분이 필요하냐고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면 그 주먹이 언젠간 나에게 날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수직폭력에 맞서야 합니다. 한탕 크게 해먹고 몇 년 살다가 나오는 게 남는 장사가 되고 범죄자 얼굴은 가려도 피해자 얼굴은 공개할 수 있고 성범죄를 당한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가해자가 출소를 하고 술 처먹으면 감형을 받고 죄질이 아닌 나이로 보호받는 가해자가 있고 층간소음에 살인이 나도 시공사와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학대받는 아이는 다시 학대하는 부모에게 돌아가야 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차별을 받는 장애우들은 법안을 개정해야 할 국회가 아닌 출퇴근을 하는 시민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묻지마 범죄, 생활고 자살, 동물학대, 노키즈존, 실버존, 간호사의 태움, 노조 갈등, 불매운동, 외국인 노동자 차별, 소수자 및 소외계층 핍박, 젠더 갈등, 무슨 춤과 같은 혐오 등 세월이 지나도 더해지면 더해졌지 덜해지지 않는 이 상황이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수평폭력일까요? 수직폭력일까요? 오늘은 이완배님의 삶의 무기가 되는 쓸모있는 경제학을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책은 경제학을 심리학 관점에서 풀어내 챕터마다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흥미로웠습니다. 행동 경제학과 게임 이론을 주축으로 일상과 밀접한 경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다만 저자의 정치 색깔이 다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만큼 후기에도 호불호가 심하게 갈린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교양 있는 수직 저항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